양팔 대신 매서운 눈과 예리한 감각을 지녔습니다. 갈고리로 쥔 붓끝에선 거침없는 터치와 섬세한 감성이 공존하죠. 독보적인 예술성으로 이미 국내외 미술계에서 정평이 난 화백. 안녕하세요. 저는 수묵크로키 화가 석창우라고 합니다. 38년 전 전기 감전 사고를 딛고 좌절 대신 도전을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 국내 1호 의수 화백 석창우 씨의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 2막. 그 최초 스토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Choir of disabled and able-bodied performers sing about the new future. 2014년 소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 양팔 없는 한 화가가 펼친 수묵크로키 퍼포먼스는 전 세계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이 순간은 화백 석창우의 인생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찰나였는데요. 그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이제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고 가거든요. 가평에 경기장 비슷한 모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연 연습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시간 안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총감독한테 이거 너무 시간 안 맞다 그랬더니 일단 그러면 소치 가서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제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행을 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정말 나도 내 힘으로 그냥 하려고 그랬다. 하나님한테 힘을 보태달라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50%만 보태달라 그랬거든요 그때. 그렇게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치에 가가지고 리허설 하니까 그 시간에 그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면서 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 그런 또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 기억이 많이 남고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좌절보단 극복의 길을 먼저 찾는 화백 석창우. 그는 4년 후 열린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통해 본인이 창시한 수묵크로키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며 인생의 두 번째 날개를 펼쳤는데요. 그리고 3년 후 석창우 화백은 요즘 어떤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을까요? 언제나처럼 무언가에 몰두한 모습. 저 작은 책자 어딘가 익숙한데요. 2015년 되니까 내가 이제 환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 없는 30년하고 손 있는 30년을 보냈었는데 손 없는 30년이 훨씬 더 행복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 고마운 마음을 뭘로 전할까 하다가 이 생각한 게 성경 필사를 하자.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장장 6년 7개월 동안 기독교와 카톨릭 성경을 모두 완필해낸 집념의 사나이. 최초의 최초를 거듭하고 있는 석창우 화백. 두 권의 성경을 필사하고도 그의 붓은 멈출 줄 모릅니다. 아직도 그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인 거죠. 말씀 자체가 몇 번 읽어도 새로운 말씀이 많고 그런 걸 느끼는데 필사를 하도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내용을 이제 계속 필사하다 보면 알지도 않을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그 필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사용한 화선지만 무려 5,000m 이상.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진심을 쏟아내며 쉼표 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시험과 고난에 들 때가 있었죠.
이 성경 필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방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단이. 그래서 방해하는 게 초기에는 이제 틀리게 쓰면 다시 쓰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린 글자를 그러니까 십자가 X자로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사탄을 눌러버리자. 그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이런 건 썼던 걸 또 쓰게 했거든요. 그렇게 자꾸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해가지고 우리가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고 있죠. 그의 뒤로 집 벽면을 수놓은 크로키들이 눈에 띕니다. 동서양이 융합된 모습. 이게 바로 석창우표 수묵 크로키죠. 이 수묵 크로키를 최초로 탄생시키기까지 그에겐 상상조차 못할 땀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무려 15년을 매일같이 10시간씩 그림을 그려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처음에 이제 누드 크로키를 갔었는데 그 누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또 움직이고 하는 모습이 삼라만상이 표현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체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전부 다 외곽선만 그리는데 나는 서예를 했으니까 그냥 일필로 해서 한번 그려보자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바로 붓으로 안 하고 한 5, 6년을 삽비연필이나 이런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삽비연필 이런 게 그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그때 이제 붓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더라고요. 석창우표 수묵 크로키엔 또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유난히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화선지를 힘차게 종횡무진하는 형상들이죠. 사고가 나니까 몸이 정적이 되는데 마음속은 굉장히 동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누드 보면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 뭔가 움직이는 걸 찾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나가노 동계 올림픽 때 미셸 칸이라는 그 아이스땡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의 그 게임을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스포츠 선수를 그려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스포츠 선수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적인 선수들을 많이 그렸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보면 이제 뭐 월드컵, 뭐 올림픽, 동계, 하계 뭐 다양한 경기를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했죠. 그의 자유로운 마음을 담은 수묵 크로키의 탄생은 이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석창호 화백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을 만나러 갑니다. 바로 그의 첫 스승님인데요. 가벼운 발걸음과 설레는 표정에서부터 반가움이 절로 느껴집니다. 처음 오신 거죠? 네, 여기 처음 이제 건강 퇴임하시고 이쪽으로 처음 옮겨가지고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네. 누구세요? 네, 석창우입니다. 아이고, 예, 아이고, 오랜만이다. 아이고, 오랜만이다. 그의 스승은 바로 먹과 붓으로 글씨와 그림의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최초로 한글 민체를 선보인 원광대학교의 명예교수 여태명 서화가인데요. 둘의 첫 만남은 보통 사람 석창우가 화백이 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팔을 잃은 한 남자가 유명한 서화가를 찾아가 배움을 부탁하게 된 연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기기사로 일하다 불의의 감전사고를 당했던 석창우. 일상의 낙을 잃고 살아가던 중 그림에 관심이 생기게 됐고 그렇게 여태명 선생의 학원을 찾게 됐답니다. 우리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과실에서 거절을 당해가지고 여기서 또 거절 당하고 어떠냐 안 했었는데 바로 대답 안 하시고 그걸 살려 한다시길래 또 거절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냥 그러면 저기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했거든요.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만 가르쳐 달래.
그래서 나도 용기를 갖지 그러니까 왜냐면 한 번도 경험이 없었으니까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뭐 짐작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그랬는데 그러실 때 제가요 그 하다가 포기할 때까지만 알려주세요. 근데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뭔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는 생각은 아예 없었고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애들한테 보여주는 게 목표였거든요. 같이 느낌이잖아. 내가 이제 좀 하면 내가 직접 하면 이제 노래하는 스승을 찾았을 무렵 그의 나이 33. 아직 도전할 것이 너무나 많았고 삶을 포기하긴 너무도 이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여태명 선생의 제자가 된 그는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갔죠. 그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한 번씩 그 내려와서 그러면 이만큼 했던 걸 갖고 와요. 막 매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학원생들이 많은데 원장실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씩 이제 봐줘. 그러면은 연습하는 학생들은 아유 원장님이 나와서 체부를 해줘야 되는데 체부를 받고 빨리 가야 할 텐데 안 나오고 둘이만 막 얘기하고 있거든. 난 처음에 이제 그걸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엄청 가져가서 내가 선생님 한 2-3시간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체험 받으러 온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저걸 조절해가지고 조금씩 가져갔죠. 그리고 제자의 열정에 반한 스승은 그의 평생 벗을 자청했고 둘의 인연은 40년 가까운 세월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옛날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뿌듯하고 앞으로 좀 나도 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런 다짐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같고 스승 같고 그냥 어떻게 형님 같고 막 그러셨어. 나 저보다 나이는 이제 한 살 어린데도 이제 그렇게 제대로 된 이제 선생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때 처음에 할 때 이제 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같이 지내면서 한 65살 되면 이제 그냥 같이 그냥 놀면서 지내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벌써 그 나이가 지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빨리 지나간 거죠. 그때 처음에 배울 때가 33살이었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지나갔죠, 시간이. 오랜만에 만난 스승과 제자가 붓을 들었습니다. 붓을 들고 화선지휘를 거닐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두 사나이. 제자가 먼저 하얀 여백에 숨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그 뜻을 하나씩 써내려가죠.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둘의 마음은 이미 화선지휘에 맞닿아 있습니다. 켜켜이 쌓아온 둘의 세월처럼 제자의 실력도 일취월장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매번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는 스승 여태명입니다. 뭔가 움직이고 생동감이 있고 그 속도감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한테 그 감동을 주는 것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항상 볼 때마다 트렌드 마크라고 트렌드 같은 그 예술의 독창성 이것을 했는데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제가 영원히 보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통 이제 같이 작업은 이제 거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님하고 갖고 가다 했거든요. 예전에 같은 화면에 놓고 제가 먼저 작업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작업하고 그런 이제 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안 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게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또 같이 스승하고 제자하고 같이 한다는 게 좀 힘든 거거든요. 다른 되게 되면 어차피 선생이 하는 자리에 제자가 들어가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여태명 선생님은 깨어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즐겨 하세요. 그러니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되죠. 며칠 후 그를 다시 만난 곳은 종로 인사동 거리입니다. 이곳은 서화인들이 사랑하는 필방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한 번 맺은 인연을 참 귀히 여기는 석창후 화백.
27년 전서부터 저에게 서해용품 같은 걸 후원해 주시는 필방에 제가 필요한 것을 구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뭐 물감이 채색 쓰다 보니까 물감이 그럼 선생님 주로 많이 쓰시는 게 붉은색 연지. 빨간 거. 화가가 되고 그가 더 행복해진 이유. 초록. 바로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곳 사장님이 추천해준 붓과 재료는 더할 나위 없이 그의 작품의 안성맞춤이랍니다. 붓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제 작품은 여기 붓으로 다 작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력이 워낙 붓 자체가 필력이 있어가지고 제 작업하는 데는 완전하게 딱 맞는 그런 붓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할 때도 이제 여기 붓으로 사용했거든요. 이젠 어느새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속을 훤히 아는 사이가 된 두 사람. 요거보다 작은 것도 좀 예. 드릴까요? 오랜 시간 이어지는 인연이란 게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론 가능한 게 아니죠. 27년 세월 동안 석창호 화백도 필방 사장님도 참 올곧게 변치 않았습니다. 좋은 많은 작품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점점 많은 활동도 하시게 되고 또 많은 우리 사람들한테 또 좋은 기감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 역시 너무 가슴이 뿌듯하고 저는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더 많은 작품 하시고 막간은 이제 되는 대로 또 선생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고맙습니다. 네, 또 건강하시고요. 예, 예. 또 많은 사람들한테 늘 기분 좋게 필방을 나서는 석창호 화백. 그리고 작업실을 벗어나 참 분주한 하루를 보내는데요. 연이어 찾은 곳은 단골 의지사입니다.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이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는 듯한데요. 살이 좀 빠지셨어요? 팔이 생채식 하는 바람에 살이 빠지고 생채. 생채식하고 자체를 이분이 바로 무려 38년간 석창호 화백의 두 팔을 만들어준 분이죠. 제가 다쳤을 때 직원이었다가 그 후에 사장님 되신 거예요.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85년도부터 알아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팔을 잃은 젊은 아들이 애끓게 가슴 아팠던 아버지. 그렇게 석화백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새 팔을 만들어주기 위해 물어물어 찾은 곳에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답니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구멍을 예전엔 밑에 걸로 뚫었었잖아요. 아예 뚫어버리게? 뚫어가지고 안 뚫고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위 원래 여기 구멍 뚫은 데가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여기서 확 잡아주게끔 만들어주면. 이렇게 잡아주게 만들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꼭 들어가서 요것도 여기서 저거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년배 손님의 안타까운 사연에 누구보다 열심히 의수를 만들어 온 의지사 사장. 마치 자신의 양팔을 만드는 듯 지금껏 열정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제일 좋거든. 예. 그럼 이렇게 잡아주려면은 많이 파지면 안 돼. 네? 들어가. 지금 이쪽을 잡았잖아요. 여기 이쪽을 잡을 거고. 근데 포인트는 여기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약간만 콩을 파지겠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한 일상을 넘어 붓을 쥐고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석창호 화백의 의수. 그렇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괜찮아? 고생이 되지? 이곳의 사장님이 석창호 화백에게 세파를 만들어준 지도 어느덧 40년. 그 돈독한 세월만큼 믿음과 애정도 깊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의수가 아프면 의수가 만드는 맞아. 거야. 근데 이상하게 이 팔을 엄청 많이 썼는데 오른팔은 고장이 안 나는데 써지도 않는 왼팔이 자꾸 고장나요. 기가 열로 들어가는가 보다. 이게 이상해. 이게 보면 이거는 거의 보조 역할밖에 안 하고 이건 엄청 많이 그러니까. 썼는데 고장 날 때마다 이게 고장나거든요. 왜 그러지? 여기 이해를 못하겠어. 기가 들어가는 거야 이게. 얘의 길을 얘가 다 뺏어 가는데 하여튼 이제 이거 양팔을 잃은 지 38년. 비록 팔은 사라졌지만 소중한 인연들이 다가왔습니다. 팔이 없는 빈자리를 메워준 그들을 화백 석창호는 더없이 귀히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주위에 도움이 없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도움이 엄청 많이 제가 이제 작업하는 동안에 많이 있는데 항상 그분들한테 이제 일일이 찾아뵈서 고맙다는 소리 못 하고 그러지만 이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정기적으로나 이제 계속 연결적으로 해주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고 그러는데 항상 그분들한테도 이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되면서 서로 이제 삶을 영위하면서 이제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이제 기원하고 있어요. 어느 가을날 주말, 석창호 화백이 누군가를 기다린 모양입니다. 방문객의 정체를 묻지도 않고 익숙한 듯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오늘 안 써요? 갑자기 다시 여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모님들이 옥수수예요. 네, 사모님 좋아하셔서. 마치 한 식구처럼 너무도 편안한 모습. 한두 해 본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점 이 손님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화백님 혹시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첫째 제자. 이제 뭐 다양하게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 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 다양한 하면서 지금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집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와가지고 성경 필사하고로는 이제 그 성경 필사한 것을 이제 말아주고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되는 이렇게 쌓아놓으면 다시 담아가지고 보관할 수 있게 그런 걸 이제 가장 오랫동안 많이 해가지고 가장 잘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안 맡기고 이 제자한테 맡기죠. 몇 해 전 석창호 화백의 전시회가 열렸던 미술관에서 근무했던 현정 씨. 그의 화풍과 성품에 반해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는데요. 그 후 바쁜 직장생활 와중에도 석창호 화백이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즐거워하며 달려오는 제자. 특히 셀 수 없이 방대한 이 성경 필사본은 꼭 현정 씨의 손을 거쳐야만 고이 보관이 된답니다. 선생님이 SNS에 이렇게 성경 필사하신 거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필사를 하셨다 써서 글을 올리시면 그걸 보시는 그 패친들이 저도 그거 감아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보고 아니야 그건 내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독점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아드리는 거로 즐거운 마음에. 안 감아본 사람은 잘못 감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로 감은 것만 못 감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관할 때 부피가 커지게 되면 보관하기 힘드니까. 다른 제자분들이 좀 서운해하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 같이 해봤는데 그 사람들 차이가 나니까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현정 씨가 이 일을 도맡게 된 진짜 이유가 있답니다. 필사지를 많은 내내 그 속에 꾹꾹 눌러 담은 스승의 생각을 헤아리며
본인도 행복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선생님이 성경 필사하실 때 굉장히 즐겁게 하셨다 그랬어요. 네, 성경 쓰시면서 선생님이 그냥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저는 못 느꼈지만 그냥 이걸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운 같은 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늘 웃는 얼굴로 정성을 다해 필사본을 정돈하는 제자의 사려 깊은 마음을 이미 스승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 일단 올려. 수고했어. 현정 씨는 석창호 화백의 수많은 제자들 중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요. 그건 아마 스승과 제자를 넘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됐기 때문이겠죠. 전도사님? 오늘도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크고 작은 고민들로 대화의 물꼬를 터갑니다. 지금 작업을 못 해갖고 제가 이게 맞는 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시간이 나도 안 돼요. 왜 그래요 지금 막 눈이 높아져서 눈이 높아지면 항상 눈이 먼저 앞서가거든. 그다음에 이제 몸이 손이 따라가야 되는데 눈이 너무 앞서가면 이제 내가 한 게 형편없어 보이고 이게 작품이냐 그런 생각이 막 들을 거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몸이 따라가게 만들어요. 제자의 사소한 고민도 허투루 듣지 않는 스승. 그렇기에 많은 제자들이 그의 곁에 남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요? 작업은 완전히 좀 그러니까 이제 작업 자체는 이제 자기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마음에 우러나와서 본인이 원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작업이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예술가들한테도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직장일 때문에 이제 그림을 많이 못 그리고 있어도 늘 격려해 주시고 머릿속에 그리는 것도 그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에 그리는 거 언제든지 내가 펼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은 제가 그림을 배우는 거는 그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모든 그 인생 전반에 거쳐서 굉장히 큰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선생님하고 사모님 뵙고 내 힘 얻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럴 거고. 진심을 다해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사력을 다해 배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인내와 노력에도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았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최초 의수화가이자 수묵크루키 창시자 석창호가 탄생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인간들은 그 흔적을 가지고 서로 합치든지 아니면 그걸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사람이 최초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이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은 뭐 최초라는 의미보다도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나름대로 하나의 최초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독보적인 그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창호, 그의 이름 석자 앞에 붙은 최초는 노력과 열정이 빚어낸 너무도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